계집의 티를 벗을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었다. 청춘, 인생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의 장신구. 그 장신구, 삶의 연륜으로 빛날 때 말하리라. 고맙게 잘 늙었노라고. 안녕하세요. 네, 김태연입니다. 인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들이 많아진 요즘을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 계층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찾아보기는 참 어렵죠. 더 이상 미래의 일이 될 수 없는 그런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 그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노년을 말한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한국 사회의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김혜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김혜순입니다. 네, 서울의대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 박상철입니다. 네, 전 연세대학교와 미시건 대학에서 재직하셨던 성규탁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된다는 것, 또 나이를 먹는다는 것, 뽑아놓은 순번처럼 우리 누구에게나 돌아볼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노인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면 제 옛날에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독거노인 막 이런 식의 그런 노인 같은 게 떠올라요. 일단 뭐 아마 노화라든가 뭐 그다음 활동의 저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저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 생각이 나는데요. 뭐 약하다? 네. 보호해줘야 된다. 네, 공경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노인하면은 참 뭐 불쌍하다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었는데 요즘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자식을 키우고 나서 제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뭐 황금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네, 여러분 노인을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한 70에서 75세 정도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주 우리 전 패널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학계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65세 보면 굉장히 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이 이 장수 국가에서는 그 신노인 운동 하시는 분들은 85세 이상을 노인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 늙는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박상철 교수님, 구체적으로 신체는 어떤 변화들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늙어간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거죠. 혹시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입맛이 변하고 이런 어떤 감각적인 변화가 우선 제일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늙었다 할 때 이 팔, 다리가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뭐 움직이기가 귀찮다.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신체적인 변화지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제일 큰 우리 생체 내의 변화는 이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게 뭐냐? 바로 폐입니다. 폐는 나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담배나 뭐다 좋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아주 빨리 늙어가는 것이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신장이 손상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장소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100살 어르신 예를 들면 70세 같이 이렇게 젊으신 분도 이제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이 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늙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몸과 마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도 동반하겠죠? 네.
몸이 기우는데 마음도 따라가겠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변화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뇌의퇴합니다. 그리고 오감이 감퇴한다는 거. 그래서 오감이 감퇴하고 이제 뇌가 퇴하면서 우리 소위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소위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나이 들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건망증이죠. 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힘든 게 새로운 걸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행동이 느리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새로운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성들이 생기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죠, 행동이. 그래서 이런 면들이 아마 그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각이나 편견의 실마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개인차가 큽니다. 아주 말년까지 총명하게 그 보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시간과 세월 속에 내게 찾아온 변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도 사실 결코 유쾌할 수는 없는 일이죠. 특히 최근에는 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노인 자살률의 증가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6.25를 겪었고 또 피땀 흘려 경제개발의 주역이 됐던 노인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탐사보도팀 이명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72살의 이 할아버지는 서울의 한 달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3평짜리 단칸방에서 정부 지원금만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는 할아버지는 부엌 한 구석에 조그만 병을 숨겨놓았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 사용할 농약입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아버님? 여기 아는 사람 그 농가에서 구해놨죠. 목숨을 이제 끊으실 적에 그렇죠. 어느 정도 마셔야 목숨을 잃게 되는지 치사량도 파악해뒀습니다.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전립선암 치료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 현실이 전직 국영기업 간부인 할아버지로 하여금 자살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동력이 없어 바깥 출입을 못할 때는 그거라도 끝내야죠. 준비해놓은 게 좀 오래됐어요. 노인분들은 예고도 하지 않고 유서도 잘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치밀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젊은 층에선 200명이 시도했을 때 실제로는 1명이 목숨을 잃는 정도지만 노인들은 4명 시도에 1명꼴로 죽음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분은 떨어졌고 할머니는 거기를 갖고 70대 노부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남긴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남자분께서는 중풍으로다가 이제 고생하시고 또 아주머니께서는 심장 그러니까 물이 차는 병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니네들한테 고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노인 자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변화가 있다. 이래서 무슨 자살이 증가한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체적 변화나 뭐 기능이 좀 떨어졌다, 불편하다, 이건 자살 이유가 되질 않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회적 소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장수신 분들, 이 장수 지역 이런 데를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을 봅니다. 어떤 걸 보냐면은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그 백세인들의 그 가족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웃 관계가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족이나 이웃 이런 분들이 옆에 쭉 이렇게 계신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이 종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자살률이 낮았던 그런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그 최근 사회적으로 자살을 행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자살을 결정하게 하는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자살과 가장 관련 있는 그런 정신질환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자살한 분들 그 마음 속에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하는 이런 절망감이 그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게 이제 우울의 가장 주 증상이죠, 절망감이. 그런데 대체로 자살한 경우는 이런 우울감이 있으면서 어떤 촉발 요인이 있게 됩니다. 어떤 생활사 같은 거, 그런 생활사를 당했을 때 그게 촉발 요인이 돼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족 관계가 좋다거나 주위에서 많은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